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32차 시 우리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P면 Q이다 꼴 이런 P면 Q이다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이런 꼴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다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요겁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x가 2면 x 플러스 3은 5이다와 같이 우리가 조건 얘를 x를 포함하는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이니까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것도 뭐예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이니까. 이렇게 조건 두 개를 PQ를 가져와서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꼴로 우리가 뭐를 구성할 수 있냐면 명제라는 것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조건 P와 Q를 가져와서 이게 이면이 여기는 화살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이면 Q이다 꼴로 우리가 명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x가 2면 x 플러스 3은 5이다 해서 앞에 있는 무엇이면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 P,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 Q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 꼴의 형태로 우리가 명제를 표현하는 것, 이런 꼴의 명제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모든 명제가 이런 꼴을 갖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명제들 중에서 이런 꼴로 나타내는 이런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무엇이면 무엇이다의 꼴로 나타내는 명제를 다루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무엇이면에 해당하는 조건 P,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조건 Q,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이런 명제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무엇이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가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A와 B가 짝수이면이 바로 조건 P,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를 조건 Q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P 부분을 가정, 뒤에 있는 Q 부분을 결론이라고 하고 이 명제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꼴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꼴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죠. x가 4의 약수이면 n이 4의 약수이면 n은 8의 약수이다. 이런 꼴의 명제. 명제를 가져왔죠. 앞에 있는 것을 조건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조건 Q라고 우리는 기호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조건은 반드시 따라오는 집합이 있어요. 내자로 뭐예요? 그렇죠. 진리집합이라는 거죠. 조건 P가 n은 4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는 1, 2, 4가 되는 것 맞죠? 조건 Q는 8의 약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1, 2, 4, 8 맞습니까?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봐볼게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1, 2, 4가 당연히 1, 2, 4, 8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즉 조건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가정의 진리집합 대문자 P가 결론의 진리집합 대문자 Q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이렇게 될 때 이 주어진 명제는 즉 4의 약수는 모두 8의 약수이다. 8의 약수가 되므로 이 명제는 뭐다라고 말하냐면 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제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라 식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무엇이면 무엇이다 꼴의 명제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들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명제를 봅시다. n이 4의 약수면 n은 6의 약수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조건 P, 뒤에 있는 것을 조건 Q라고 하고 각각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4부분이 없잖아요. 포함되지 않죠. 이럴 경우는 이 명제는 거짓이다. P면 Q이다 꼴의 이 명제는 뭐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P면 Q이다 꼴의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했을 때 그 포함관계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이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이 명제 PQ가 참이라면 당연히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고 이 명제가 거짓이라면 역으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반대 방향으로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로 줬어요.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죠. 여기서 앞에 있는 무엇 이면에 해당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P,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대문자 P로 여기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 집합이 실수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직선상의 포함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5보다 크다니까 여기 5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대문자 P 영역이겠네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디예요? 3보다 크다잖아요. 이게 Q 영역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P가 Q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자, x제곱이 25이다 이면 x는 5이다 라는 이 명제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이 앞부분을 조건 P, 뒷부분을 조건 Q라고 했을 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 x제곱이 25라면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죠? 조건 Q의 진리집합 x는 5이다의 진리집합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원소는 5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때요? P가 Q에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겠죠. 명제는 거짓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런 무엇이면 무엇이다 꼴의 명제 중에서 특별히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 전체예요. 모든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이다. 모든 x가 조건 P, x는 0보다 크다이가 조건 Q예요. 자,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x는 0보다 크다. 자연수겠죠. 1, 2, 3, 4 무한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모든 P는요.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요. 모든 P는 어떻게 나타내? 여기서 말하는 모든 P는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죠. 즉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자연수. 여기서는 모든 P 전체 집합이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이죠. 얘는 1번은 참. 모든 x에 대해서 3보다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든 x라는 것은 모든 자연수는 3보다 큽니까? 아니죠. 3보다 크지 않은 아이가 1이나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할 수가 있죠.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는 자연수 전체 집합, 모든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1, 2, 3, 4 이렇게 간 자연수 전체인데 Q는 뭐예요? 3보다 커야 되니까 4, 5, 6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집합. 그래서 이 전체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에요. 여기는 P가 있죠. 이렇게 되어야만 참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짓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P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P가 전체 집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라고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는 어때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9이다.
얘를 얘 x제곱은 9이다의 진리집합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보죠. 그럼 p의 진리집합 어떤 x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x제곱 x제곱이 9가 되기 위해서 조건 q의 진리집합 뭐예요? 마이너스 3과 3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x는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말하잖아요. 전체 집합은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q가 조건 q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좀 선생님이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다시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9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x제곱이 9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 x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어떤 x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땐 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갑시다. 너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얽매이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3이다. 자, 제곱해서 3이 되게 하는 어떤 x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거짓이다. 그래서 어떤을 포함하는 식이라면 얘를 우리가 조건 q라고 했을 때 조건 q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무조건 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와 같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뭐 여기서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밖에 없잖아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다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죠.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되면은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를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결론에 해당하는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다라고 굳이 정리하자면 정리할 수가 있네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는 좀 더 집합의 포함관계보다는 좀 상식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고 거짓일 때는 반례를 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이런 명제를 부정할 때는 자 정리해 볼게요. 모든 이것도 상식적으로 가보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예를 들면 모든 1학년 일반 학생들은 착하다. 를 부정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놈은 착하지 않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x는 착하지 않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어떤 x는 not p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갈 수 있겠죠. 좀 어떤 x는 p야.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x는 not p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애는 이번에 영화 예를 들어서 안시성을 봤어 라고 선생님이 말했어. 1학년 일반 학생 중에 어떤 애는 안시성 영화를 봤어 를 부정하면 아니요 선생님 우리 반 학생 모든 학생들은 안시성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모든 x에 대해서 x는 3이다를 부정하면 어떤 x는 3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2이다를 부정하면 모든 x는 제곱하면 2가 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자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부정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